안녕하세요. 이선을 전문가입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는 내년 실손보험료에 종신보험료도 오른다. 내년이라는 건 이제 올해죠.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실손보험료. 올해 많이 이제 오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손보험료도 오르지만 이 종신보험료도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번 주죠. 저번 주하고 이제 계속 저저번 주부터 저희가 당뇨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입을 못 시켜드려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 종신보험료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종신보험료가 오른다. 이게 보면 보험사들이 역마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정 이율을 이제 내리는 건데요. 예정 이율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보험료는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보험료가 약 5에서 한 10%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요. 각각 보험사들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번 1월 달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몇몇 보험사들은 예정 이율을 내렸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몇 보험사가 이제 내려간 보험료가 올린 보험사 말고 이제 아직 이제 좀 덜 올린 보험사로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종신보험에 이제 앞서 이제 실손에 대한 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실손에 대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9년 7월 이전 거 보험을 가입하신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보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 이제 이후에는 이제 표준화 실손이죠. 3년 갱신연짜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약간 좀 10% 정도로 내외로 오를 예정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실손을 2009년 7월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실손으로 바꿔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옛날 2009년 7월 이전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혜택을 못 보더라도 내가 나중에 많이 좀 아플 때 만약 혜택을 볼 때는 2009년 7월 이전의 실손보험만큼 좋은 실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손으로 안 갈아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이제 종신보험도 변천사가 되게 많아요. 변천사가 되게 많은데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을 좀 많이 해주는 종신보험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해지 종신보험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무해지가 이제 없어졌죠. 이제 무해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원금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이 약 몇 군데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종신보험이란 무엇이냐? 다들 아시겠죠?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한 번은 사망보험금을 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이란 건 저희가 죽어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죽었을 때는 남은 가족들을 위한 이제 사망보험금이지만 이제는 종신보험은 내가 살아 있으면서도 이 종신보험 갖고 목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할 수가 없고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망보험금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이제 수령을 안 할 시에는 그냥 그 전에 내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제 종신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종신보험의 종류는 일반 변액 종신보험과 유니버셜 기능. 이 유니버셜 기능은 저희가 봤을 때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 이제 종신보험을 갖고 계셔서 나 좀 목돈이 필요한데 보험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요.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전화를 하면 보험사에서 대출로 조금 유도를 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대출을 받지 마시고 그냥 인출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출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뽑았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는 제로고요. 이 대출은 보험사 이율로 이자를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인출로 해서 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종신보험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망을 좀 일찍 하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좀 나가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3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세요. 근데 기대 수명은 더 많죠. 기대 수명은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40,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기대 수명 하시는 분들은 한 90세 정도까지 기대 수명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지만 제가 만약에 90세까지 살아서 사망을 했다. 근데 사망보험금이 1억을 있다 했을 경우에 자녀들한테 1억을 남겨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50세라고 치게 되면 이제 40년을 또 이제 두고 40년 이후에잖아요. 이후에 이 1억에 대한 값어치를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거냐 또 생각도 해보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 1억에 대한 거를 제가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제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물론 국민연금도 있고 뭐 개인연금도 있고 하겠지만 이 종신보험은 남아있을 경우에 제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아니면은 뭐 진짜 큰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 이상은 제가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금 전환 기능까지 있는 종신보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연 종신보험을 사망담보로만 하는 보험인가? 이제 제가 좀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제 30세 기준에 한 신혼부부가 이제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경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30세, 당연히 자녀를 부양하는 시기. 그러면 자녀가 한 30세 정도 될 때까지는 당연히 부양을 해야겠죠. 그럼 그 안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30세 이후에는 자녀가 30세 이후에는 자녀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겠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꼭 굳이 자녀한테 사망보험금을 남겨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60세 이상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돌리든가 또는 목돈으로 마련을 해서 제 노후에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자체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한 노후의 그 자금으로 마련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30년 이후에는 꼭 사망을 담보로 하는 비싼 종신보험이 필요할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거는 그 당시 이 이후에는 자녀가 30세 이후에는 사망 담보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 저에 대한 노후 아니면 제 와이프에 대한 같이 사는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가? 당연히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또는 이제 급성 질병을 자녀로 부양한 나이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요.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종신보험 말고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당연히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기보험료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 저렴한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미비하고 100% 소멸성이 많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내가 과연 정기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보시게 되면
조금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의 장단점, 뭐 정기보험의 장단점을 좀 나눠보면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또는 뭐 65세까지 뭐 정기납해서 있고요. 종신보험은 만기 이후에 원금은 보장은 돼요. 단 변액 종신보험은 보장을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변액 종신보험은 변하는 액수죠. 그래서 뭐 채권에 투자를 하든 뭐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든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 나눠 틀려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신에 대한 거는 종신은 원금이 보장이 되지만 변액은 제외가 됩니다. 근데 정기보험은 100% 소멸성이 많아요. 소멸성입니다. 소멸성. 하지만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죠. 정기보험에 비해서. 정기보험은 저렴하고. 그렇지만 종신보험은 공시이율 또는 최저보증 해서 확정금리, 연복리로 돌아가는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과 이제 정기보험은 절대 저축보험은 아니에요. 저축보험은 아니지만 원금은 보장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떠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서두에 무해지가 없어졌다고 했죠. 이 보험사 건은 이제 좋은 게 이제 옛날 무해지 같은 경우는 요 당시에는 이제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률이 빵이었어요. 빵 프로였지만 지금은 해지를 하셔도 환급률은 생깁니다. 많이 생기진 않지만 반 정도는 찾아갈 수가 있으신데요. 여자 40세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망보험금 가입 금액 3천만 원이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월 21만 6천 원 나오시는데요. 10년, 이게 납입 기간이 10년이세요. 그러니까 종신보험도 가입을 하실 때 20년 납, 뭐 15년 납 그렇게 뭐 정기납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10년 납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정도는 충분하게 끌고 갈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20년 뭐 정기납 계속 끌고 가시게 되면 사람이 지치세요. 지치시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로 딱 정해놓으시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게 해지한금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납입 금액이 2,59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때 10년대가 되시게 되면 만약에 내가 10년째 해지를 하겠다 하실 경우에는 원금 이상 105.7%의 이유로 이거는 확정금리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근데 이 40세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50세에 뭐 연금으로 돌리든 뭐 목돈이 마련하든 꼭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한 65세 정도까지 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65세 때 보면 내가 낸 돈이 뭐 2,900만 원이 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든 목돈을 찾든 했을 경우에는 142.7%, 약 143%에 대한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물론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은 이렇게 6,300 정도만 원을 이제 드리지만 사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내가 낸 돈의 한 143% 정도를 드린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도 이 해지 환급률을 좀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가입을 했을 때 유리한 보험을 가입을 할 것인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해지 환급금이 상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보시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종신보험은 똑같이 이제 40세 여자 기준으로 했고요. 가입금액 3천만 원 했을 경우에 했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이제 10년 납이고요. 65세 기준의 환급률은 한 142.7%, 환급률이 한 3,690만 원, 한 3,700만 원 정도 되시죠? 내가 나입한 금액은 한 2,600만 원 정도 되지만 환급은 한 3,7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정기보험은 싸요. 많이 쌉니다. 한 36,700원 정도 되는데 10년 납이고 65세 만기예요. 총 납입액은 440만 원. 65세 기준 환급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랬을 경우에 봤을 경우에 내가 이 400만 원을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좀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느냐 내가 낸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느냐 요거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종신보험이 낫겠죠.
이 돈은 버리는 돈이고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보면 종신보험은 환급액이 높은 대신에